자, 12번 한번 봅시다. 자, 10번 보면 gx가 x는 0의 값을 기준으로 함수가 나눠져 있는데요. 연속인지 모르죠. 일단 그럼 가족권 보겠습니다. 자, x는 0을 기준으로 극한값을 자, gx를 이용해서 풀고 있습니다. 근데 gx는 x는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클 때 함수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했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을 나눠서 계산해야 되겠죠. 왜? x는 0보다 작을 때랑 x는 0보다 클 때의 gx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좌극한 보겠습니다. 좌극한 보면 x는 0에 대해서 좌극한 x분의 그때 gx는 뭡니까? 요거죠. 그 다음 빼기 중요한 거 이건 그냥 단순히 g0이지. 그럼 x가 딱 0일 때의 값 g0은 a 빼기 f0이라고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는 a 플러스 f0이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 리미트 x가 0에서 우극한로 해버리면 x분의 이번에는 x가 0보다 조금 큰 거 gx는 요걸 쓰는 거겠죠. a 빼기 f 마이너스 x 그 다음 빼기 또 요거 a 플러스 f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 두 값이 모두 다 좌극한 값이나 우극한 값 모두 다 마이너스 4로 튀어나와줘야 돼. 즉 각각이 다 수렴해야 똑같은 값을 수렴해야 극한값이 총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씩 살펴보면 분모가 0으로 갔잖아. 그럼 분자도 어떻게 돼줘야 돼? 0으로 가줘야 돼. 그래서 f0 빼기 a 플러스 f0은 뭐다? 0이다. 이거랑 똑같구나. 그럼 얘도 일단 분모 0이 됐으니까 분자도 0이 돼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f0 플러스 f0 이건 0분의 0꼴이 당연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뭐 이렇게 할까요? a 자리에 요거를 대입해주면 요거는 마이너스 f0이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 요것도 이 모양도 조금 바꿔줄게. 이 마이너스 플러스였잖아. 그럼 이 마이너스 한 개를 여기한테 주자. 리미트 x는 0에 대해서 우극한 마이너스 x 분의 f 마이너스 x 빼기 f0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바꾼 이유는 얘가 지금 미분 계수 모양 맞죠? f'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좌미분인 자극한인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fx는 2차 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좌미분을 물어보든 우미분을 물어보든 그냥 f'0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0이 마이너스 4다 라는 의미를 알 수 있죠. 뭐 얘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얘랑 모양이 똑같으니까 얘도 f'0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걔 또한 마이너스 4.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A는 F2F0과 같다라는 것, 그 다음 F'0은 마이너스 4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에서 힌트가 좀 많아졌으니까 fx를 잠시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0이 의미하는 건 f'0은 b거든. 근데 그게 마이너스 4니까 아싸 여기 한 개 작게 알게 됐다. 그 다음 f0 이것도 이용하겠습니다. f0은 c인데 그게 2분의 a와 똑같죠. f0이 2배를 했을 때 a니까요. 그럼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어차피 문제에서 a라는 표현을 썼으니까요. 이렇게 a로 변수를 만들더라도 a로 만드는 게 우리한테는 더 좋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사실 대칭선 설명할 게 많아요. 근데 조금만 기본적으로 다가와 줬거든요. 알겠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두 가지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냥 식으로 전개하는 것 한 가지 방법과 그냥 대칭성을 조금만 이용해보자라는 거 그래프 그릴 때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gx 그래프가 조금 필요합니다. 어디서 극값을 가지는지도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 fx를 표준형으로 만들어 볼게.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a.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2분의 a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꼭지점은 마이너스 2, 그 다음
4 플러스 2분의 a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가지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개형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것. 그 다음에 뭐 y 절편은 어차피 뭐 연속이다라는 건 아까 뭐 말했나 언급했나? 어쨌든 여기 2분의 a다라고 써놓겠습니다. 그 다음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냥 생 대입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냥 a 빼기 그 다음에 여기 fx에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이걸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가 x 대신 마이너스 x 넣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2분의 a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제곱 이거는 x 빼기 2의 제곱과 똑같죠.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x 빼기 2의 제곱 빼기 4 빼기 2분의 a거든. 그럼 최종적으로 x가 0 이상에서는 x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a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뭐다? 2, 그 다음에 0,2분의 a가 되는 건 똑같고요. 맞죠? 이런 식으로 꼭지점이 들어가는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프 그리는 거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대칭성에 대해서 분명 알아놔야 되니까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fx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혹은 fa 플러스 x는 fa 마이너스 x. 이 모든 실수 x에 항상 이게 성립한다더라 라고 한다면 이거는 x는 a 대칭입니다. fx 혼자서 말이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x는 a 선대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fx 플러스 a는 플러스 fx 이렇게 합시다. a 플러스 x 플러스 fa 마이너스 x는 2b다. 혹은 fa 플러스 x fx 플러스 f2a 빼기 x요. 그게 2b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a, b 점에 대한 대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족한단 말입니다. 등식 자체가 fx 혼자서 이런 함수처럼 fx 혼자서 a, b 점 대칭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y는 fx 한 개 따로 나오고 y는 f2a 빼기 x 이렇게 따로따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 두 함수는 서로 x는 a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fx가 아무거나 그려져. 그리고 나서 요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x는 a라는 선 1을 기준으로 요거 그렸던 거 있지? 그걸 이 선을 뒤집는 거야.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만약에 또 얘랑 비교하여 y는 fx 하나와 y는 2b 빼기 fx 빼기 2a 미안 2a 빼기 x 요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 두 함수는 a, b 점대칭 관계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또 fx가 요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점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이 점이 a, b인 거야. 이 점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가 조금 어렵네요. 내가 예를 잘못 들었네. 이 부분을 요 점에서 대칭 이동시키면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점 대칭 시키면 뭐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것. 어떤 관계를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요렇게 표현된 게 선생님이 마지막에 예를 든 모양입니다. 요 두 함수는 서로 다른 두 함수죠. 요 함수랑 요 함수는 0,2분의 a에 대한 점대칭 관계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 그리기는 좀 쉬웠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마침 0,2분의 a를 지나며 0,2분의 a에 대해서 대칭이게끔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 꼭지점과 여기 꼭지점의 중점이 0,2분의 a가 되는 그러한 관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더 추천합니까? 라고 했을 때 표현은 분명히 무조건 알아놔야 되는 표현이야. 근데 이 문제에서는 딱히 상관이 없었다. 그리기가 복잡스럽지 않았고 요 모양을 이 함수식 모양을 그냥 생 대입해봐도 크게 어렵지가 않았으니까요.
알겠습니까? 네, 본인들이 필기할 건 분명 필기하고 오답할 건 분명 오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표현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기 꼭지점이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a 그게 y절편이었습니다. y좌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x축을 안 한 것들은 안 한 이유는 요 값들을 모르기 때문이었거든. 근데 극소값이 0이 돼줘야 된다며. 그러면 극소값이 0이 되려면 x축은 이런 식으로 와줘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러면 여기 극소값이라고 칭했던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a 이놈이 0이 돼주라는 거구나. 따라서 a는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g-8 찾아주세요 라는 질문이란 걸 파악하고 그거는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여기 범위에 맞는. 그래서 f-8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 합시다. f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고 완벽하게 써준 다음에 f-8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64 플러스 32 플러스 4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8 이게 최종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수열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이거는 선생님 생각을 한번 너희한테 공유를 해주겠습니다. 저는요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풀어봤냐? 보통 이게 SN이라고 하죠. AN들의 합, 이걸 SN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럼 SN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시도해 볼 건 N 빼기 N,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은 일반항이다 라는 걸 적용시켜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3 이상이잖아, N이. 이렇게 적용시켜 줘야 돼. 그리고 N 대신에 뭐 넣어? n 빼기 1 넣지. 그럼 sn 빼기 1은 an 빼기 2가 되면서 여기는 n 빼기 1 이렇게 범위로 바뀌게 된단 말이야. 맞지? n의 범위가 특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석으로 다가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식은 네가 쓸 수 있는 식은 n이 4 이상부터만 쓸 수 있어 라는 게 되는 거고, 이거 두 개를 뭐 했을 때? 뺐을 때 sn 빼기 sn 마이너스는 an 이라고 칭할 수 있고, 얘는 an 빼기 1 빼기 an 빼기 2가 되는 거지만 이거는 n이 4 이상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보기 싫어요. 너무 보기 싫어. 그래서 n 대신 n 플러스 2를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도 an 플러스 2는 an 빼기 an이 되지만 여기도 n 플러스 2가 4 이상이기 때문에 n은 2 이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겠죠.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n의 범위, 우리 sn 빼기 sn 마이너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걸 좀 많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맞죠? 자, 그러면 미안, sn 플러스 an 플러스 1 빼기 an 이렇게 써야겠네요. 자, 맞죠? 자, 그러면 이런 관계식을 찾아놨고 이젠 규칙이 이건 등차 중앙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그러면 그냥 일일이 대입해 본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다음항을 구하기 위해선 그 직전에 두 개 항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선 나중에 언급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선 n에 1을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처음 주어진 거에다가 n에 3을 한번 대입해보자. 그럼 어떤 식을 알 수 있는지. 그럼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될 것이고 얘는 A2가 되겠죠. 개꿀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A3는 3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A1은 마이너스 3, A3가 3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는 여기 n에 2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A4는 A3 빼기 A2가 되겠죠. 됐나요? A2를 모르네요. 그럼 A2는 P라고 적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A4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얘가 3 빼기 P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A4는 3 빼기 P. 이젠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은 그 직전에 두 개 항을 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구해지는 과정 말고 얘가 구해지는 과정은 어떤 거였냐? 그 직전에 거 하나에서 여기에서 요걸 뺀 게 요 다음 항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빠르게 하겠습니다.
A5는 여기에서 요거 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P입니다. 그 다음 A6은 그 직전에 그 두 개, 여기에서 이거 뺀 거예요. 마이너스 3입니다. 암산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 A7은 여기에서 요거 뺀 겁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P입니다. 그 다음 A8은 여기에서 요거 뺀 거예요. P입니다. A9는 여기에서 이거 뺀 거예요. 3입니다. 이젠 그만. 왜 그만이냐? 우리가 아까 언급한 거 기억나지? 다음항이 되기 위해서 그 직전에 두 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P와 3이 이렇게 연달아 나왔던 경우가 여기 또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은 반복될 거라는 거야. 그 직전에 두 개가 써여서 이게 나와서 계속 반복했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직전에 두 개 써서 다음 거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거 3 빼기 P가 될 겁니다. 그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사이클이 있는 함수였네. 수열이었네. 어떤 반복이 되는 주기가 있는 놈이었네. 맞지? 그래서 몇 개가 주기냐? 여기까지 딱 끊어줘야겠죠. A2부터 몇 개씩 묶여 다니니 6개씩이요 라는 게 되는 것이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P는 어떻게 찾노? 여기 A20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A2부터 6개씩 반복되잖아. 그럼 A20이라는 것은 어차피 A2부터 반복되니까 20이라는 수에서 한 개 빼고 19개를 6으로 나눠보는 거야. 그랬을 때 얘는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인 거거든. 그러면 네가 사이클 반복되는 거에서 첫 번째 값, 그게 A20입니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그게 1이구나. 그러면 P는 이렇게 찾아놓고 대입하지 말자. 또 정리하기 귀찮아.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계속 사이클이 되고 P 값은 찾아놓고 최종적인 질문을 받아옵니다. 얘 질문은 뭐니? 그냥 왜 이렇게 이 말 많이 6개씩 반복되는 그 묶음이 몇 묶음이 있는데 를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1부터 A50까지 합하라 했잖아. 그럼 나는 A1을 빼고 총 A2부터 A50까지 총 49개를 6개씩 묶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A49개죠. 49개를 6개씩 묶으면 8묶음이 나오는 거고 한 개가 남아요. 그럼 얘는요, 이 묶음 이놈 있죠? 이놈 묶음 이 8개가 나오고 한 개가 남았어. 그럼 맨 처음 값이 한 개 더 추가된다는 거. 그리고 A1은 마이너스 3으로 다시 추가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한 묶음의 합만 좀 찾아주면 되겠지요. 한 묶음의 합만 좀 찾겠습니다. 이거 두 개 더한 거 P 플러스 3. 이거 두 개 더하면 6.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지? 이거 두 개 더한 거, 이거 세 개 더한 거 마이너스 6. 그럼 두 개 더하면 0이네. 뭐야? 0이네? 묶음이 0이네? 맞지? 그럼 이것은 그냥 0이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3 있었고 P 값이 아까 1이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